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당 박동진 명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 중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말씀 아마 기억들 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것이 중심이 되고 우리 것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국악의 현주소를 찾아서 국악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악협회 임원들께서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이광수 회장님부터 소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협회 세종시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수입니다. 네. 다음 우리 김 선생님. 예, 경기민요 분과를 맡고 네. 있는 김한희입니다. 네. 다음 우리 신 회장님. 예, 판서를 하고 있는 신영숙입니다. 네. 네, 농악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황순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국악협회가 중앙 같은 경우는 1961년 11월 24일 날 설립이 됐는데요. 우리 세종시 주회는 언제 출범을 하셨죠? 세종시 지회는 네. 2013년도 네. 4월 13일 날 네. 창립을 해서 네. 지금 이제 4년 임기가 마치고 제2기가 그러시군요. 지금 시작됐습니다. 네. 그 창립된 지가 길진 않군요. 예, 원래 이제 옛날에는 충남 네. 연기군 지부로 네, 네. 96년도에 설립된 걸로 그렇게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이제 지내오다가 네. 이게 지금 창립하게 된 동기는 이제 광역단체가 되면은 그냥 승격만 신청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창립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네. 창립대로 해서 네. 창립을 2013년도 네. 4월 13일 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우리 국악협회가 지금 활동 상황을 보면 굉장히 그 활동 폭이 넓고 또 우리 그 세종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 기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그 활동 상황을 조금 그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국악협회가 사실은 옛날에 연기군 군 단위의 이런 국악협회여서 사실은 이 지역이 네. 지금 광역자치단체로 새로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많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이 세종시가 거가 이렇게 풍부한 자원들이 많이 네.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분과들도 다 구축이 안 되는 상태이고 네. 네. 그러나 이제 저희 나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과 위원장들을 비롯해서 네. 모든 분과원들이 열심히 세종시의 국악 발전을 위해서 각처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네. 또 저희들이 이제 교육도 하고 네. 또 모든 이제 학교라든가 또는 이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네. 지방이라든가 네. 이런 데 가서 우리 회원들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무슨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네. 홈다락 토용농학교라든가 이런 네. 것을 계속 지금 4년째 저희들이 해오고 있고 네. 또 이제 각 우리 회원들이 이제 또 이제 공모해서 또 세종 시민들이 그 문화예술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네. 공연을 해서 네. 질 높은 공연을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그래도 세종시의 그 위상에 버금가는 그런 국악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 국악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젊은층들은 좀 고루하다, 네. 지루한 음악이다. 그래서 그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것이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뭐 초중고에 그 과목으로 넣어주면 더 좋을 것이고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방과후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국악협회 지회장을 창립을 해서 지회장을 맡고서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신정균 교육감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국악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주겠다, 네. 주어야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가서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배석했던 장학사가 임지만 장학사가 네. 저한테 한 말이 네. 교장 선생님 저희 지금 세종시가 문화재단이 없어서 네. 지금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의뢰를 쓰기 때문에 네. 1년에 7천만 원씩 예산을 그리 보냅니다.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교육감이
그걸 왜 보내느냐고 말이야. 앞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네, 네. 뭐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같이 대응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정년퇴직하고 이제 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다. 나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 네. 모든 정보를 마련해달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래서 문체부에 찾아가서 네. 세종시에 문화재단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에 와서 담당 사무관한테 이제 야 세종시 문화재단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사무관님이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지하에 그렇게 얘기했길래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 이제 마침 부시장이 네. 우리 이제 예총에 자문위원으로 돼 있어서 네, 네. 장님한테 한 번 왔어요. 네. 오셨길래 내가 그랬죠. 이런 저런 얘기들 각 지회장들이 얘기들 하길래 부시장님 말이요. 이 예수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라. 네. 만나서 그 각 지혜들이 말이야 그 수건 사업이 뭔지 또 거리할 사람들이 뭔지 네. 또 불만이 무엇인지 네. 듣고 네. 정책 위반하는데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끝나고 내려와서 그러면 대학 선후배관이니까 선배님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야 뭐 시간이 널널한 온 사람들 아니냐고. 네. 그치, 부시장님이 바쁘시니까 네. 부시장님이 시간에 맞춰서 언제 어떻게 좀 만나자면 내가 여기 지회장들 다 데리고 나가서 만나겠다고 말이야.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점심시간 1시간 주어진 시간이니까 네.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그 이듬해 첫 번 해 그 다음에 이제 5억을 예산을 기금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20년까지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5억 하면 말이야 100억을 만들려면 20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다 늙어 죽은 다음에 만들려고 해요. 네. 너무 늦다. 네. 그랬더니 하여튼 예산하고 다시 일반 회계에서 이렇게 투입하면서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자 그 이듬해 다시 이제 이준희 시장이 이제 부임을 하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문화예술회 예총에 아마 그 인수위 자문위원회를 하나를 위촉을 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해총 지금 임선빈 회장이 거기 한번 가실래요? 나한테 그래요. 뭐 하여튼 시에다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내가 가만해. 그래서 네. 가서 이제 그걸 이제 보았는데 쭉 하고선 마지막에 전체적인 이제 자문위원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거기 실국장들 다 모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네. 사실은 세종시는 지금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지금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도시 못지않게 훌륭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다. 네. 그러나 세종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서울 고급 공무원들이 다 와서 한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리고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해서 여기 와서 이사와 갖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겠냐. 네. 그러려면 바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발전해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전현 지금 옛날에 충청남도에도 가장 작은 시군 중에 하나 아니냐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야 돼. 그런 아주 필두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실국장님들 다른데 뭐 하드웨어적인 것 이런 것에 많이 필요하겠지만 네. 좀 양보를 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추진해온 결과 마침 그 다음 해에 50억,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5억을 추경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10월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네. 발족이 돼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네. 왜냐하면은 시의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사실은 문외한이거든요. 네, 전공한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알아야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뭘 하는데 네. 모르면은 뭘 코끼리 저 소경이 엉덩이 더듬는격으로 아무리 해봐도 방향을 모르고 아무리 헤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만날 이것을 맡아가지고 앞으로 해야겠다 해서 문화재단에 그렇게 심을 기울여서 우선 저는 이제 저 소임이 다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이제 어제도 내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문화재단을 만들어내는 다 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국악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지금 바닥의 그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모든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네.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전부 16개 시도는 전부 지금 예술인들이 전부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다 제공을 하고 운영비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유독 세종시만이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 빨리 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한 2년간 같이 하면서 행정문화분과위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그것을 계속 추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도 지금 그런 감은 지금 같이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 공간을 확보를 하면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또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돼서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장님 취임하고 나가서 막 취임하고서 한 달 만에 우리 그 임원들 데리고 갔을 때 만나고 이제 대화를 할 때에 사실은 여기 국립국악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고 여기가 17개 시도에서 작은 광역단체라고 하면서 그렇게요. 사실은 국립국악원은 시에서 예산 부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전혀 한 푼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 지금 예술회관들이 사실은 흑자를 내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혜택을 베풀기 위한 하나의 시설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국립국악원에 유치를 시켜서 정부의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세종 그래도 여기가 뭡니까 행정 중심 복합도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행정의 중심인데 그럼 여기에서 모든 국악이든지 모든 그 예술이든지 모든 것들이 여기 중심이 돼서 여기서 발달이 돼가지고 여기서 온 각 시도로 이렇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만이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려면은 네. 그러한 버금가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그 위상에 맞는 모든 시설들이 여기에 다 포진이 돼야만이 바로 세종시가 모든 것을 구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중심이 됐죠. 지금 10대 문화예술도시로 이주희 시장이 사실은 선포를 했는데 저는 불만해서 3대 문화도시로는 해야 된다. 네. 서울, 부산 빼고는 여기가 그래도 그래야 여기서 지금 다른 시도로 확산이 되지. 네. 그저 10대에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이 중심이기 때문에 세종 국악원 설립이 꼭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그에 걸맞는 공연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뭐 말씀 없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경기민요 쪽 하시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민요 쪽으로 잠깐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민요 그러면은 경기민요를 비롯해서 그 남도민요가 있고요, 네. 동부민요가 있고 또 서도민요가 있고 제주민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경기민요 같은 경우에 그 음조를 보면요, 그 음의 그 특징이나 그 질서가 그 15세기 조선 왕조의 그 성종 때 그 편찬된 악학개범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평조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면은 이제 그게 바로 그 뭐 노랫가락이라든가 또 창구타령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보면 그 솔라 도레미의 그 평조를 띠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강수 타령이라든가 경복궁 타령 같은 경우를 보면 구성음 자체가 라 도레미솔 그 계면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 과거에 궁중음악과 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 경기민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그 근접한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이제 쉽게 말하면 궁중음악을 네, 궁중음악이 있고 네, 시조가 있고 네, 시기 작가가 이제 민요는 예전부터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시조부터 시작했어요. 네, 네. 시조부터 한 3년을 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조에서 작가에서 네. 민요로 네. 발전된 게 이제 노랫가락이 말하자면은 시조가 노랫가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민요는 이제 거기서 이 시조도 참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알고 네. 그 다음에 발전이 돼서 노랫가락이 말하자면 나비야 네. 나비야 청산 가자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나왔다면 이제
시조에서는 네. 나 아비 이렇게 참 시조가 배우면은 호흡이 길어지고 네, 네. 예. 또 이제 시조를 몇 년 동안 하다 보고 또 이제 국악으로 또 이제 발전이 돼서 저는 시조하고 민요하고 같이 겸용을 해서 네. 시조는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국악을 먼저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네, 네. 저기 참 국악이 사람을 안정시켜주고 네. 또 참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국악이 줘요. 네, 네. 책 속에 그 도가 다 들어있어요. 네, 네. 도를 닦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어디 가서 뭐 절에 가서 꼭 기도 안 드려도 네. 제가 이렇게 도를 닦는다는 심정으로 네. 노래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참 제가 잊은 게 있는데 요번에 우리 지회장님께서 네. 재임을 또 되셨어요. 이 축하드릴 예, 일이죠. 그래서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네. 우리 국악의 지회장님이 계시면은 또 각 분과장들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분과장들이 없으면은 이 맥이 끊어져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분과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힘써서 주시고 그러는데 네. 네. 제가 예를 들면 부여를 예를 들면 네. 같은 시조예요. 네. 같은 시인데 거기는 부여는 군이잖아요. 네. 네. 군인데 거기는 700 예산을 받아요. 아니 네. 7천만 원 네, 예산을 네, 받아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700씩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경창대 전국 경창대를 하는데 네. 400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걸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네. 그래서 제가 늦깎이에 이제 시조 회장님이 자꾸 하시면서 네. 저한테 일임을 주시고 네. 회장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네. 어머 그 돈 갖고 하려니까 정말로 안 되겠더라고요. 꿈값도 네. 안 되고 네.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네. 정말 가슴이 좀 답답한 상태인데 그러시군요. 이제 경기민요 같은 경우는 그 1975년 7월 11일에 12일 날 그 국가 무형문화재 제 57호로 그 예, 57. 지정이 됐지 예, 않습니까? 그 이것을 계속 그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을 하면은 예, 시조, 마음이 좀 안 시조는 또 좋으시겠어요. 역사가 깊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시조도 하시니까 이제 시조에는 그 이제 가곡창하고 그 시조창으로 예. 나누는데 가곡창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1969년도에 그 무형문화재 그 제 30% 등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아주 그 중요한 적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그 예산을 삭감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기 민요가 얼마나 멋들어진 그 노랫가락인지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창부타령을 한번 네, 창부타령을 좀 예, 부탁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경기민요의 꽃이 노랫가락 네. 창부타령 그렇죠. 청춘가 그렇죠. 그 중에서 제가 백두산을 배경한 창부타령을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조금만 하시죠. 환희에 아이 노진 못하리라 백두산 천지가에 그을중 열매 아름답고 굽이 지는 압록강에 깻먹고 한정이로다 금강산 피로봉에 기와 이초 피어있고 해금강 총석경에 dom실되는 파도 위에 백조쌍쌍 흥겨운다 배를 타고 노를 쳐 대자연 좋은 풍경 마음대로 즐겨볼까 나이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나이 오진 못하리라 역시 우리 것이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그 또 우리 신 회장님께서는
그 유명한 또 명창이시잖아요. 그래서 신회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회장님이 지금 전공이 전 판소리. 판소리시죠? 예. 네. 판소리를 크게 보면은 이제 판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목을 네. 풀기 위한 네, 거겠지만요. 그다음에 병창, 네. 이제 뭐 가야금과 거의금, 그 검은곡 그 병창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은 그걸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승도창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 줄 타면서 네. 하는 것들이 예, 요즘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없는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거는 잘, 많죠. 네, 요즘 승도창을 잘 못 아무래도 보는 것 조금, 같고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창극 있잖아요. 네. 창극 같은 경우는 그 1902년에 그 고종 지구의 그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음 그것을 그 한 맞습니다. 것이거든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요즘 그 새롭게 창작 그 판소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죠. 창작 판소리 같은 경우는 1904년에 그 김창완이라는 분이 네. 그 원각세 공연을 할 때 그 채병두 타령을 처음으로 아, 하셨더라고요. 되게 잘하시네요. 네, 전공자부터 잘하시네요. 네, 근데 제가 그 모두 발언에서 그 우리 가깝게 사시잖아요. 그 장기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인당 그 박동진 선생님, 명창께서 보니까 예수전 네. 그것도 그 창작 판소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성웅 이순신. 예, 그리고 안중근전. 네, 네, 노래. 그것도 하셨고 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창작 판소리 같은 경우 우리 신 회장님이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는 창작 판소리 자체가 우리 전통 소리가 되고 난 후에 창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창작 판소리도 어떻게 보면은 신화위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창작 자체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신화위인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국악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음악을 국악이라고 안 그래요. 네. 우리 지금 국악이라 하는 것이 음악이고 지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음악입니다. 네. 우리 전통 음악을 국악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아하. 음악이라고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서양 음악 지금 음악이라 하는 것은 서양 음악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악에서는 12율명이라는 음계가 있어요. 그렇죠. 어득한 우리나라에 악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로 만들다 보니까 물론 보급은 엄청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 소리를 하면서 도레미파솔라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피아노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거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연이라는 걸 보면 이제 가야금 같은 경우도 뭐 따랑땅땅 따당땅 이게 지금 그 악보로 배운 친구들이 하는 거고 네. 이제 그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심사를 보러 가면 네. 기악 파트든지 이제 소리 파트든지 보면 농연이 없어요. 보통 구전으로 내려왔든지 우리 악보를 본 친구들은 따당 땅땅 따당 땅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땅따 이땅 땅땅땅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악보를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전부 다 스타카토 끊어지는 아하. 전통적인 맛이 별로 없어요. 네. 창작도 좋고 창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네. 전통 국악의 기초를 일단 다져놓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창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판소리에는 동편제, 서편제, 보성제, 중고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또 이 가야금 병창이라는 파트가 또 새로 있어요. 네. 옛날에는 가야금 병창 파트들은 소리를 많이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많이 명창들 하시던 분이 가야금도 이제 능하고 소리를 하다 보니까 가야금의 소리를 얹어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야금 병창이 된 거지, 가야금 병창 분과를 만들어진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네. 가야금, 원래 명창들이 또 이제 가야금도 잘 치셔요. 네. 다 하시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악에서도 동편제, 서편제가 좀 틀려요. 동편제는 좀 남성적인 그런 네. 게 있고 서편제는 좀 여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왜 서편제라는 이 영화에서도 나온 소리가 전부 다 동편제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뒤끝자를 쓰면 영화가 흥행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시어자를 써서 동편제라고 아, 서편제라고 그렇군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음악은 일단 창작 음악도 좋고 다 물론 음악을 계속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그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우리 전통 음악부터 다져놓고 그러고 창작을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라남도 지방의 그 동북 지역을 그 소리제를 갖다가 그 동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서남 지역을 서편제라고 그러고요. 아까 그 얘기하셨던 중고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충청도 그 소리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거의 지금 소실된 것 같고. 중고제는 네. 보통 보면
동편제와 쉽게 설명하면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점을 만들어서 이제 중고제로 많이 했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뭐 다른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퍼지진 않았어요. 네. 지금 이제 줄을 잡고 있는 게 동편제하고 서편제가 좀 줄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성 지방에서 내려오는 소리 그 보성제 소리 또한 좀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성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제 같은 경우는 그 김창룡이라든가 이동백 선생의 예, 소리는 그렇죠. 남아있다라고 예, 남아 듣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명창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그 얘기하신 보성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그 소리제를 나눌 때 섬진강을 그 중심으로 놓고 예. 서안 지역은 그 광주라든가 나주, 보성 여기를 이제 서편제라고 예,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편제라고. 그리고 예, 이제 맞습니다. 그 동편 쪽을 동편제라고 네, 하죠. 동편제라고 네.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남원이라든가 그렇죠. 예. 네, 또 어디죠? 남원하고 그쪽 그 그쪽 지역이죠. 광주.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 음악이 참 좋은 점이 재밌는 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산세가 이제 동편제 쪽은 산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고 좀 험해요. 그리고 서편제 쪽으로 가면 살이 참 완만하면서 이쁘고 아기자기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동편제를 보면 소리를 남성적으로 쫙 치고 가서 만드는 게 우리서 꼭대기에서 막 한두 개 정도만 만들어요. 네. 서편제는 아기자기하게 막 예쁘게 만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산세나 지형을 봐도 우리나라의 소리도 거기에 맞춰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리는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소리예요. 왜냐면 그 기질에서 그곳에서 물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제 숙식을 다 하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 크던 사람이 그 산세에 맞는 소리를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동편제 같은 경우는 구례라든가 남원 쪽에 엄청, 그 예. 얘기들죠. 예. 그리고 이게 그 이제 판소리의 이 선율을 보면 그 아주 그 슬픈 느낌을 주는 그 계면조. 계면조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밝으면서도 화평한 느낌을 주는 평조가 있고, 평조가 있고요. 그 웅장한 느낌을 주는 우조가 우조가 있고, 있고, 예. 그렇죠. 또 예.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경리듬 있고요. 경등. 경등이.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씩씩한 느낌을 주는 그 설렁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물론 뭐 그 외에도 뭐 추천목이라든가 또 강상제라든가 석화제라든가 또 메나리조 등이 있지만 예, 예. 그거를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구별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판소- 그걸 잠깐 이렇게 시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시청자한테 도움이 보통 되고요. 이렇게 쉽게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전공자들이야 어렵게 이렇게 가도 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좀 쉽게 가면 동편제 같은 쪽에서 이제 거기는 좀 이제 크고 아주 큰 소리를 하니까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이제 그 우리 여인천하 옛날에 시청하셨죠? 네, 네. 거기서 나오는 소리 아주 좋은 소리가 있죠. 네. 그래서 똑같이 이게 이제 슈가는 우주소리가 네. 진행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서편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아기자기하게 네. 이제 좀 그런 산세하고 똑같이 갑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좀 틀리게 소리가 같은 소리라도 이제 동편제 소리꾼과 서편제 소리꾼과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그리고 또 그 편제에 따라서 소리 그 음역이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계면조 같은 경우는 좀 슬플 때 그러니까. 슬플 때 이제 우조 같이 이렇게 큰 소리를 할 때는 좀 그 제가 다른 소리보다 이제 슬플 때 보면은 그 계면조에는 그 춘향가 중에서 계면제는 심청가 중에서 계면제가 많이 나옵니다. 춘향가 중에서는 쑥대머리라는 그 자리 네, 어떻게 보면 네. 하이라이트고 네. 보통 사랑가로를 알고 계시는데 춘향가는 쑥대머리 그러니까 그 옥중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옥중가에서 그러니까 쑥대머리 귀신 형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네, 쭉 네. 가는 그게 이제 네, 계면적으로 가는 계면적. 거고 네. 그리고 좀 웅장한 거는 제가 배우질 않았는데 그거는 적벽가 같은 네, 거 그런 적벽가. 데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평조 같은 경우는 평조나 이런 소리 보면은 흥보가 네. 쪽에서 또 뭐 이 소리가 어느 대목이냐면 또 보면 흥보가 중에서 이제 평조로 가는 거는 소리에
형님이 동생 문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네. 빼면서 가는 그러니까 네. 만드는 소리가 별로 없으면서 네, 네, 네. 그 음계가 좀 비슷비슷한 네. 중머리 중에서 그런 거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장단을 또 나눠 보면 네. 그 느린 장단이 그 진양조가 있지 진양조, 않습니까? 그거 예. 잠깐 시연 가능하시죠? 진양 장단은 24박이거든요. 아. 24박인데 이제 손장단 하기도 또 그렇고 그럼 제가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소리에는 이제 그 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에 사계절이 들어 있습니다. 합장단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맺어지는 장단이 겨울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음악이나 우리 악기나 모든 것에는 우리의 자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박 그러니까 박을 24동아리로 자른 게 이제 그 진양이고요. 그 12박으로 자른 게 중머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머리. 이게 그건 보통 빠른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른 게 중중머리. 중중머리. 예. 그리고 휘머리, 단머리 뭐 이렇게 네, 나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를 때는 뭐 흥보가 좋아라고 해도 짝을 떨어놓고 나면 떨어서 이게 자진머리거든요. 오케이. 예. 자진머리. 그렇게 그 가고 매우 빠른 빠릅니다. 빠르고 휘머리는 더 빠른데요. 이제 자진머리 다음에 이제 휘머리로 가야 되는데 휘머리 장단은 거의 좀 많이 이제 소리에서는 조금 덜 칩니다. 아, 그럼 언머리라든가 어쪽머리 같은 아 경우는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언머리나 어중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에서도 하지만은 민요 쪽에서도 많이 합니다. 민요에서. 그거는.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이 판소리가 이렇게 아주 그 24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2003년 그 11월에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판소리 같은 경우는 그 보통 뭐 마당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마당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 바탕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판소리라는 뜻 자체가요. 판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판소리 자체가 판이 벌어진 곳에서 소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방청객이나 우리 나랑 같이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판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 저 말씀하시듯이 마당이라는 말을 이제 뭐 좀 싫어하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서 좀 틀려요. 마당도 되고 뭐 이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예. 이게 판소리 12바탕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 하세요. 바탕, 근데 바탕. 근데 이제 지금 그 12바탕 중에서 예. 실제로 이 전수가 돼서 내려오는 거는 5바탕밖에 없단 말이죠. 안타깝게. 흥보가, 그렇죠? 춘향가, 적벽가, 수궁가, 심청가 네. 5바탕.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바탕이 지금 거의 그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가로지기 타령이라든가. 없어요. 예, 가로지기 타령은 이제 횡부가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다른 말로는 좀 다른 그 안 좋은 단어도 쓰긴 속어를 하더라고요. 좀 비속어를 네, 좀 네, 많이 비속어를 쓰죠. 쓰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짜 신선 타령. 예, 예, 네, 예. 이게 수경낭자전이라고 예, 하죠. 있습니다. 네, 수경낭자전. 그것도 지금 뭐 거의 소실된 것 같고요. 거의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그 강릉매화 타령도 네. 지금 그렇고요. 또 배비장 타령 역시 지금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거가 된 것 같고 또 옹구집 타령이라든가 그죠? 또 장기 타령 자치가라고 그거는 얘기하는. 이제 민요 쪽이나 이쪽. 네, 그것도 어쨌든 그 소실된 것으로. 예, 많이 우리 음악에서 지금 이제 소실된 게 많은데. 그렇죠. 우리 지금 보통 젊은 사람들이 소리를 안 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랩 자체가 우리 판소리 자체가 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음악이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우리 박자, 3박자하고 똑같아요. 우리 발 걷는 걸 조금 빨리 걸으면 진도 아리랑이 네. 되고 조금 늦게 걸으면 그냥 아리랑이 돼요. 경기 아리랑이 되듯이 우리 음악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꾸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어렵다, 지루하다 그러는데 정말 판소리 2바탕을 하면 유식해진다 그래요. 고사성을 워낙 많이 알고 그렇죠. 그리고 민요를 뭐 잡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민요 하시는 분들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산세는 다 알아요. 네. 그 정도로 그 이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우리 전통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에 대해서 터부시 하는 것보다 한번 들어와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제가 외국 가서 공연을 하면 외국 사람들이 너희 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음악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랩을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조금 뭐랄까 조금 좀 속이 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음악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랩도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걸 만들려고 한다. 아, 뭐 네.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좋은 하지만, 아이디어네요. 네. 하지만 그 속에 저는 조금 마음이 언짢은 건 그런 있었어요. 면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12바탕 중에서 7바탕인 아까 제가 중고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수기타령. 네네. 그게 이제 사실 중고제에 해당되는 타령인데 그걸 이제 말자 타령이라고 합니다만은 요것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혹시 강구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옛날 선생님들이 하셨던 자료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장단을 보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기엔 역량이 부족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이 지금 소멸되고 소실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안중근 타령이라고 또 있어요. 네. 안중근 소리 또 있고. 네. 근데 그 소리를 이제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 지방문화재 되시는 분들도 네.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거를 채집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논문을 쓸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썼었는데, 네. 민속음악하고 이런 거 다 발굴을 해서 거기서 채집을 해가려면 이거 한 10년 이상을 걸려야 돼요. 네. 워낙 이제 그 좋은 소리들이 다 소멸됐는데, 워낙 이제 인구도 작고 네. 뭐 옛날에는 소리 하시고 이렇게 예술 하시는 분이 춥고 배고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하면은 밥 굶는다고 못하겠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전통 예술에서 이제 우대를 받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소리가 많이 소멸됐어요. 가로지기 타령에 이런 타령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판소리를 안 그러고 타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타령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나오는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음악의 재밌는 점, 해학적인 면이 지금 소멸된 부분에서 해학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해학적인 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좀 살릴 수 있으면 저도 좀 많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게 합니다. 말이에요. 예. 이제 가로지기 타령 아까 소거라고 제가 말하기가 조금 꺼려했는데 이게 병강세 타령이라고 예, 하셨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해학적입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미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니까 이게 1인 오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박동진 명창께서 춘향가를 완창을 할 때 보면은 8시간 내지 8시간 반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우리 음악을 왜 젊은 층들한테 이게 전수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한 대목을 한번 들어봄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렇게 우리 음악이 좋은 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판소리 한 대목을 한번 부탁을 할게요. 예, 그러면 네. 제가 짧게 이제 길게 한 대부터 하려면 날 새야 되니까 제가 짧게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던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한 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아무래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붓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타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적 뻑뻑떡 반간진 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강동지지르지 허니에 왜가 지당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무래도 내 사랑아 멋집니다. 멋졌습니다. 예, 우리 판소리 참 옆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우리 또 사물놀이의 그 대가께서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물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그 불교 의식 지낼 때 그 악기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법고라든가 또 운판, 그다음에 모고, 그리고 범종, 요게 이제 네 가지를 그 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물놀이라는 것은 어느 팀명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신하위라는 그 동호인들의 모임에서 그 김덕수 씨 아주 유명해졌죠. 그다음에 김종배라고 지금은 김용배. 김용배라고 김용배 지금은 씨. 뭐 돌아가신 걸로 돌아가셨죠. 얘기가 되던데.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최종 씨. 이광수. 우리 회장님하고 예. 저 똑같은 이광수라는 분하고 최종 씨한 분이 1978년 12월에 이제 그 공연을 하면서 아, 예. 이게 이제 사물놀이라는 것이 이 일종의 팀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장르화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은 40주년이에요. 아, 벌써 그렇게 됐죠. 예, 예. 그래서 혹시 그 내년에 예. 40주년 기념 공연 같은 거를 뭐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아마 세종 시민들께 네. 좋은 정말로 좋은 사물놀이를 선보여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이 세종이라는 것이 급격히 조성된 도시다 보니까 네. 사실은 옛부터 내려오는 가락을 치던 치배들이 네.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이곳 저곳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왜? 네.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니고 어떤 팀을 이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습 기간도 이제 필요하고 그렇죠. 또 각자의 어떤 재능을 또 한데 모으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내년에는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진 공연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사물이 이제 그 우선 꽹과리 같은 경우는 네. 천둥과 번개를 상징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여기 장구. 장구가 있습니다. 장구는 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여기 북이 있습니다만은 북은 구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진 같은 경우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바람을. 그래서 이게 사물 소리를 합쳐서 이게 그 폭풍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 소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연을 네. 내는 소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아쉬움도 많고 또 할 얘기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부터 우리 국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든가 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도 좋고요.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도시를 급속도로 이렇게 새로 이제 급조로 만들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 국악은 우리 것이고 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한류 좀 하는데 네. 사실 어떤 개인이 저 서구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한류 열풍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온당치 않은 네, 말이거든요. 네. 그 사람 한 사람이 인기일 뿐이지 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은 그냥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온 세계에 나가서 한류 열풍을 일으킬 때 온 세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제일의 민족, 제일의 국가로 이렇게 항상 여기고 그 홍보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그래서 우리 세종 시민들은 적어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이 도시에서 네. 바로 이렇게 우리 중추될 수 있는 도시의 모든 구비 요건을 구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그 공무원님들이라든지 네. 우리 시민들이 네. 하나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추진해 나간다면 세종시가 머지않아서 온 국민들이
흠모하고 바로 살고 싶은 네. 세종시, 그야말로 온 시민들이 행복하고 이 세종 시민들의 행복이 온 국민들의 행복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또 경기면요 명창이신데요. 그 말씀을 마무리 발언하시죠. 우리 이 모든 국악인들이 네, 설 수 있도록 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네, 저기 시에서 여기는 이제 저기 세종시로 발단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조금 이렇게 우리 지도하는 사람들 뭐 네. 이렇게 근데 힘을 좀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다는 말씀. 네, 네, 그러시군요. 우리 또 판소리 명창이신데. 네. 우리 음악인들이 쓸 수 있는 땅을 좀 만들어 주시고 네. 그리고 전공한 사람을 홀대하지 않는 네.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음악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열악해져 있어요. 네. 그랬던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물론 반성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정말 전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네. 더불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또 사물놀이 네. 대가시게. 네.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세종시에 걸맞는 시립 국악단을 빨리 창설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있다면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데 취타대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시도에. 네. 저희 이 세종시도 거기에 걸맞는 치타대, 또 그 국악 시립 국악단 이런 것이 빨리 조속히 만들어져야 네.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것 대명사인 그 국악협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국악 발전을 위해서 또 관심과 애정 어린 그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